최근 우려했는 일들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40에서 50% 하락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세종시가 가장 두드러지게 하락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전세 하락률은 한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간단하게 전국적으로 전세 하락률을 보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재 68%, 73%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 9억 5천 하던 아파트가 최근에 3억에 거래가 되었고, 7억 6천에 거래된 아파트가 최근에 1억 9천 95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76%, 7억 5천에 거래된 아파트가 최근에 2억 1천만원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70%, 60%, 70% 전세가격이 반토막이 아니라 60, 70% 하락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매매가가 3억인데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약 80에서 90%까지, 그리고 무일푼으로 갭 투자를 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게 되면 월성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3억인데 전세 가격이 3억 3천입니다. 마이너스 3천만원. 무일푼으로 아파트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죠. 마찬가지 저렴한 아파트부터 고가의 아파트까지 지금 계속해서 40%, 50%, 60, 70%까지 하락한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전세 가격이 7,200만원, 매매 가격이 7,300만원, 100만원 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억대, 2억대 아파트도 동일한데요. 매매 가격이 2억 4천만원, 전세 가격이 2억 3천만원, 900만원 가지고 매입을 하죠.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경매로 또 넘어가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유지한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세 가격 하락에 아파트 가격까지 하락돼서 이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결국은 아파트를 팔았는 사람은 둘째치고 사실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여유가 없으면 이 돈을 못 돌려주죠. 그리고 경매로 처리를 하면 결국은 세입자들이 이 돈을 받아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결국은 또 한 번 돈이 증발되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하락 및 분양권 가격 하락, 모든 하락으로 인해서 그 돈이 다 증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또 한 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내수 경기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60%, 70%까지 하락하는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시군구보다 상당히 사태가 심각한 편이고,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도, 서울도, 경기도도 마찬가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아파트들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겠냐 하지만은, 현재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세 계약을 하고 만기가 도래되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기존에 또 재계약을 했는 분들, 마찬가지 전세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고 거래를 했는 분들은 또 한 번 만기가 도래되면 이런 상황들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내수 경기에 또 한 번 기름을 붓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더욱더 상황들은 나쁘게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가격들, 전세 가격도 40에서 6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 60% 하락을 했지만은 예전 최고가 19억에 거래를 하고 전세 가격 11억, 아니지 7억 5천에 거래를 했습니다. 60% 하락하고 11억 5천에 거래를 했고, 마찬가지 최근에 예전 최고가 24억 거래를 했는 아파트가 12억 6천에 거래를 하고 47%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들은 비단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50%, 60%지
전세 가격이 50%, 60%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을 충분히 빌려서 줄 수 있겠지만 여유가 없다면은 결국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른 데서 돈을 땡겨갖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은행에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주담대 대출이 엄청나게 지금 대출 프로테지가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결국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채를 쓰는 상황도 벌어지고 예전에 투자를 위해서 사채를 써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가 사실 폭락하는 상황에서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내용들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제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 정도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떤 분들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왜 자꾸 하락한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오를 수 있는 여지에 어떻게 데이터 자료가 없고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고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인천도 경기도도 지방도 부산도 대구도 광역시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40에서 50% 많게는 70%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예전에 갭 투자를 얼마나 많이 성행했습니까? 실질적으로 40% 50% 이게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면 어느 정도 돌려막기가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고 대구에도 돈 많은 사람들 부산에도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적어도 중국의 상위 1%가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경제가 엉망이고 부동산이 바닥을 쳤다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미국도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면서 가장 이기적인 나라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경제가 좋지 못해서 채권을 발행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뉴스는 사실 크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3, 4개 아파트 돈을 전세 가격이 좀 내려서 1, 2억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전세로 10억, 15억 이런 아파트 반토막이 났어요. 3억, 4억씩 빌려야 되고 7억, 8억씩 빌려야 되고 20억 하는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서 10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아파트 가격 조장을 하는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에 발맞춰서 전문가다 교수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또 한 번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짓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이 자기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주장이 나중에 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의 주장도 마찬가지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른다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했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걸 믿고 투자를 했거나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전세를 구입했는 분들은 사실 피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사실 이 정도 열변을 토하느냐. 사실 망해보지 않고 그 돈을 날려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예전에 2007, 8년도 주식 때문에도 사실 엄청나게 좀 파장이 됐죠. 잘못된 투자를 해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사례들이 상당히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잘못된 사례들이 크게 뉴스에서는 이슈화 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나왔고 아파트만 사면 로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추기는 언론들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팔았는 기획부동산들이나 투기 세력들 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투자 카페 투자 밴드에 대해서 또 한번 약간의 이슈화가 될지 몰라도 그 얘기가 나왔다가 또 나중엔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 유튜브에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갈팡질팡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적어도 10% 20%의 할인 아파트를 그냥 구입하는 사례도 있고 이 정도만 충분하다 싶어서 그냥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분석을 할 줄은 몰라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갈 수 있는 얘기들은 듣고 판단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가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판단할 줄 모르면 그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와 동일하고, 아무리 내가 건금절약해서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판단 100원 200원 깎아가면서 그 돈을 모아도 잘못된 투자로 몇천만 원 날리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 순식간이고, 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몇 억씩 날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건데, 예전에 아파트를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덜 떨어졌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도 더 좋은 상황을 미래를 기약하면서 후회를 하고,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지금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유튜브를 보고 많은 뉴스를 보지만은 그런 뉴스와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를 보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런 데이터를 어플에서 받고 유튜브에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어플들도 항상 얘기를 하고, 내부에 나오는 그래도 마찬가지 국토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그 자료가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건데, 두산해부젠에서 마찬가지 40%, 63% 하락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기존의 최고가 9억의 거래를, 최고가 15억의 거래를 하고, 근자에 25년 3월 9억의 거래를 하고, 마이너스 40% 하락을 했죠. 전세 가격입니다. 6억 하락을 했는 것이고, 힐스테이트 황금동 마찬가지 최고가 7억 5,400, 그리고 최근 2억 7천에 거래를 했다. 하락세는 4억 8천, 63%. 물론 최고가 대비이기 때문에 하락률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40%, 50%, 70% 이건 좀 과하긴 과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모든 아파트 거래 가격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물론 이 자료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일부 좀 올려드린 내용들도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나 일부 줄었을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하락한 일은 이때까지 없었고, 부동산을 오래 한 분들도 이때까지 이와 같은 침체를 느껴본 적도 없고, 저도 이때까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몸 소재가 느끼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어플들도 그렇지만은 국토교통부에 나오는 자료도 예전에 최고가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나홀로 최고가를 거래를 했던 아니면 못 모르고 최고가로 구입을 했던 간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이런 하락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입장에서 봐도 평균적으로 40%의 하락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하락률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이 정도로 빠지면은 사실 갭 투자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든 아니면 돈을 빌려서 구입하든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아서 구입하든 다양한 사례로 구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구입을 한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는 누군가는 내가 산 금액 이상으로 아파트를 사주기를 바라면서 아파트를 구입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5억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내가 4억에 팔 거다, 아니면 9억, 7억에 팔 거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10억에 샀으면 적어도 11억, 12억은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지금 여유가 있는지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대단 아파트인지 몰라도
수성구를 따진다면 수성구의 대단한 아파트가 얼마까지 가격이 오를지 모르는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적어도 10년, 20년 장기간 간다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 외에 결국은 투자로 1억, 2억, 3억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뭐 사실 특정한 아파트, 특정한 동네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동향을 본다면 결국은 현 입장에서 내가 산 이상의 가격을 더 주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투자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선택을 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평생 살 거야. 20년, 30년 살다가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20년, 30년 뒤에 물려주든 말든 간에 최소 내가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샀는데 갑자기 내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돈을 써야 되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더 이상 아파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가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현재 적은 금액의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까지도 계속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까지의 모든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일부 거품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PF 문제도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장기간 간다면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 하나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치인들 빼놓고는 다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정치 꼬라지를 보면 저런 것들이 정치를 하는구나 싶을 생각할 정도로 진짜 왼팔 오른팔 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사실 블로그도 하고 다양하게 뭐 이래 데이터도 수집해서 글도 적어보고 하지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없이는 현 입장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줄곧 얘기를 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보여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뭐 이 데이터가 맞다 안 맞다 판단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저도 이런 어플이나 국토부에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도 해 드리지만은 그 데이터도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는 얘기도 해 드렸는 게 예전에 워낙 아파트 가격 띄우기로 장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고가가 항상 찍혀져 있는 경우에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정말 현재의 하락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모든 부동산에 흘러가는 동향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많은 부동산을 다녀보시고 정말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세요. 유튜브만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더욱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만드는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현명하게 현재 흘러가는 부동산 흐름을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세종시 심각했지만은 지방의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최소 30-40%에서 70%까지 하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가히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너무 상황이 악화되면 내가 아파트를 구입할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산 아파트가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자료들은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